예, 10월 26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1부에서는 지금 우리 서종욱 변호사께서 오늘 방송 일정 때문에 이 서초동 법원 앞을 지났는데 온갖 이 악담들이 실려 있는 그런 뭐 플랜카드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 그 11월에 이재명의 이 대위기를 맞아서 뭔가 저항을 하려는 그런 몸부림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도 이재명은 곧 갑니다. 이재명은 일단 이 검찰의 수사도 그렇지만은 법원 판결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고 보는데, 자, 2부에서는 일단 법원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한번 보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법원 리스크인데, 하나는 대북송금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유래신도시 저수지, 유래신도시에도 또 저수지를 판 것 같아요. 대장동 저수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우선 대북송금 사건이 그러니까 10월 31일에 그 이화영의 2심이 구형이 나오는 거죠. 결심 재판이죠. 예. 결심이면 구형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구형이 이제 구형 하나만은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1심에서 9년 6개월 받은 거. 예. 그것을 이 결심을 10월 말에 하고 그러면은 2심 판결이 바로 연말까지는 오고 예. 그러면 그게 이재명의 대북송금, 이재명과 이화영이 같이 기소되어 있는 대북송금의 그러니까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중 사건 그것의 1심 판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는 90% 이상이라 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사실관계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확정이 되면 신진우 부장이 뭐라 했냐면 예. 이거 더 이상 다투지 맙시다. 그러니까 수원 고법의 문주영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2심 선고를 하면은 예. 2심 선고 판결문 중에 그걸 토대로 하자는 거죠. 그렇죠. 판결문 중에 이재명 그 이화영의 개인 뇌물, 뭐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는 이제 별개고, 요 대북 송금한 거는 그 부분의 판결은 그대로 가지고 1심에서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뭐가 남느냐? 이화영이가 이제 그 이화영은 근데 100% 이제 처벌되는 거고 또 그렇죠. 111억 뇌물이죠. 예, 800만 예, 불, 예, 예. 111억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재명이는데 이화영한테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안 알았냐? 그러니까 요것만 심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하영이 2심에서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800만 불을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 조선노동당의 뇌물 증거하고 스마트팜 사업비하고 800만 불을 보낸 것이 그 중에 300만 불은 특히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을 하기로 경기도가 했는데 그걸 대신 내준 것이다. 예. 이까지는 나오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은 계속 나 그거 몰랐어. 그 김성태가 돈 보냈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이화영이 한번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이제 그거만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심에서 그 이화영 1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김성태가 많은 이렇게 진술 같은 걸 했잖아요. 예. 서로 통화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의 1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또 좀 진실이 밝혀지겠네요. 보고를 했다는 것이. 그럼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뭐 이화영 진술은 필요도 없다. 맞아. 이제 그 검찰에서 몇 번 자백했잖아요. 필요도 없다. 자백했다가 본보고를 왜냐하면 이제 했으니까. 뭐 정언이 너무 많으니까. 김성대장이나 안부수, 그다음에 그 신명섭, 북한에 공문이 많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오거나 왔다 하면 이게 클릭을 한 게 있잖아. 클릭을 하고 안 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데 수많은 증거가 있어요. 인적 증거, 물적 증거. 그래서 지금요, 솔직히 이화영 재판에는 이제 이재명 측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재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최고의 항소심의 전략은 뭐냐? 리오나미가 아예 안 왔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이제 오지 않았다. 2019년 7월 달에 북한의 공작원 리오나미가 와야지 뭐 70만 불을 주잖아. 이제 대북 300만 불 중에 70. 그렇죠. 300만 불 중에 70을 리오남 대남 공작원 리오남에게 줬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죠. 예.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세계가 놓아버렸어요. 리오나미가 왔다는. 필리핀에 있었다는. 서먹긴 결정적인 세계가. 이걸 이제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름도 틀려. 언론이지만. 거기 보통 기사 보면 박용철의 정언만 나오죠.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 정언이 있었죠. 박용철 회장이 호텔에서 자기가 안내해서 김성태까지 방까지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양주. 양주 병에 그 양주 사고 캐리어에 70만 달러를 넣어서 줬다. 박용철 회장 저것만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기사가 있을 거예요. 박용철하고 리오나미하고
쌍방울 직원 최모라고 써놨더라고. 3명이 중국 위챗의 단체 카톡. 예. 그 기사 나오죠. 근데 위챗은 지금 뭐 그때 증거인멸 하느라고 없앨 수 없다. 근데 그 최모 성도 틀리더라고. 예. 그게 최모가 아니고 차이입니까? 차이. 예. 최수용. 아, 예. 최수용. 예. 저 처음 이게 이름을 깝니다. 예. 이분이 결정적인 이분이 어떤 분이냐? 최수용. 예. 이분이 쌍방울의 그 중국의 법인의 책임자 부장이야. 예. 그런데 중국의 능통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평상시에 박용철이나 김성태장이 오면 의진도 하고, 그다음에 리오남이하고 계속 접촉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수용 이 부장이 리오남이하고 이제 그 박용철 단체 카톡을 위치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쪽이 없어도 이게 최수용을 들고 있단 말이야. 그렇겠네. 예. 검찰에 가서 다 풀었대. 아, 최수용이 불었습니까? 예. 최수용 예. 이름이 제가 요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쌍방울에 임원들한테 제가 취재한 거예요. 아, 그러면 리오남하고 이제 돈을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리오남하고 그 중간에 있던 이화영 심부름을 한 김성태와 연결시키는 심부름을 한 그 방용철 부회장하고 쌍방울의 중국 부업인의 책임자 최수용 부장 이렇게 최수용 이 세 사람을 최수용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의 SNS죠 위챗 위챗에서 이제 대화를 한 단체 카톡을 이제 검찰에 확보를 한 거네요, 그럼. 검찰에 가서 조사를 다 풀었다는 중국에 있는데 이까지 확보했습니다. 정언을. 그럼 이게 그 인적 증거도 있지만 물적 증거 많아요. 그렇네요. 리오남하고 이게 오래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공작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신문에 그냥 최라고 쓰라고 이름도 없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잖아. 오늘 기자들 참. 그러니까 기자가 왜 유튜브보다 취재를 안 해? 열심히 좀 일 좀 해야 되겠네. 그 하나. 그러니까 최수용, 박용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취재한 건데 결정적인 거는요. 요게 재밌어요. 결정적인 거는 이화영 변호사 하다가 그만둔 변호사가 있어요. 이화영의 1심의 변호사. 있었죠. 몇 사람이 있었죠. 제가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저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 변호사 이야기가 1심에서는 리오나미가 만일 안 왔다는 걸 쟁점이 아니고 주장한 적이 없대. 아, 1심 그 재판할 때는 갑자기 왜? 1심에서 리오나미가 온 거는 너무나 명명백백하니까 다 알잖아. 직원들이 수없이 받고. 그렇죠. 이완이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70만 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냐, 아니면 쌍방울의 자기 사업이냐, 이것만 다투지. 아예 리오나미가 왔냐 안 왔냐는 다툼 없는 사실로 왔었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유죄가 나니까 이제 공작오니까 증거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항소심 와가지고 갑자기 리오나미가 안 왔다. 이제 떠든다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다. 어때 자판 매체에서 처음에 이제 그 보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이화영 변호인한테 직접 취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심에서는 이게 전혀 안 다퉜단 말이야, 변호인이. 그다음에 그 박용철 회장 어제 또 놓았잖아, 정의. 그다음에 그 최수용 이분의 그 진술 전부 해보면요, 리오나미가 이게 와서 70만 받은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게 뒤바뀔 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2심에서 갑자기 주장한 게 이제 자판 매체가 먼저 보도를 했는데 이 리오남이 호텔에 투숙한 그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없었다.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무슨 회의죠. 참석자 명단에도 없었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아니 그 사람은 정찰 총국 출신의 대남 공작원인데 대남 공작원에 내 이름 걸고 호텔 예약을 하느냐 이거 이야기잖아요. 그럼요. 스파인데 그리고 중국 여권을 7개, 8개씩 가지고 다녔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 이름으로 이제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에 와서 70만 달러를 받아갔다는 그 정황 방용철 부회장의 법정 진술은 있었고 이번에 그 이제 그 위챗의 단체 대화 내용도 검찰이 이제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빼박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연말까지 이화영의 2심이 나오잖아요. 2심이 나오면은 진우 부장판사가 그 2심 중에서 가져다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1심은 내년 초쯤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더 걸릴 겁니다. 훨씬 걸릴 거예요. 그거는 더 걸리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 준비 절차 안 하면 시한 끌기로 넣어버렸잖아. 공판 기록 공사도 안 하고 지금 준비 절차 계속 하고 있으니. 준비 기일 지금 2번 했죠. 왜? 그러면 자기들에게 뭐 기록이 몇만 페이지라고 안 하잖아. 이래가 이게 끌어버리면 이제 본격 심리가 그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고했냐 안 가지고 어떻게
또 불러야 된다. 어. 똑같은 정의를. 네, 또 재판 끌기를 이재명에게 이렇게 계속 끌면요. 예. 아마 이게 도저히 어려울 거고요. 이제 방법은 있어요. 이번에 그 자문위원회 대법원장 자문위원회가 있거든 사법. 예. 거기서 이제 그 신청 가능하면 재판한 판사가 선고해라. 아, 재판한 판사가 선고해라. 그러면 이렇게 권유를 했죠. 인사이동이 나도 예. 인사가 있어도 좀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는요. 그들에게 두라는 거예요. 예. 옛날에 김미리가 4년 있었죠. 김미리가. 조국 재판할 때. 예. 그다음에 그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예. 재판했던 판사는 6년 있었어요. 그거 끝내고 가라고. 경희대 문재인의 후배 예. 그 판사 있잖아요. 예. 윤형섭 판사인가? 그 문재인의 경희대 후배인데 예. 그 임종원 사건을 했던 판사예요. 예. 6년 6년 있었어요. 신진우 3년이잖아. 예. 그럼 이게 제가 보기에 한 1년만 더 주면 끝낼 수 있어요. 집중 심리하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거 신진우 부장이 1년 더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권이에요. 이게 잘못되지 아마 1월 달에 뭐 끝난다 이건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그래 허술하게 빨리 그래 안 됩니다. 이재명이 계속 재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정교사 정인 맞아요. 5명 있는 것도 1년 끌었는데. 맞아요. 그런 게 안 돼요. 이 신진우 재판부 바꿔달라고 2번이나 또 했잖아요. 한 번은 대법원에 하고 한 번은 수원지법에 하고. 그러니까 재판 끌기 또 계속 되니까 1심이 그러니까 이하영이 2심이 나도 1심은 이제 좀 더 시간을 재판을 끌기로 할 건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이재명이 인신구속이 되는 게 저는 대북 선거 같아요. 이 느낌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 그래봐요. 예. 위정교사하고 이제 이거는 법정 구속까지 힘들고 배지를 떼고 날려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구속은 아마 예. 대장동이 재판이 늦어지니까 예. 오히려 이제 대북 선거면 또 중요하잖아. 111억 뇌물이잖아. 그렇죠. 아마 이게 제일 빠를 거라고 저는 다 보고 있죠. 그 특가법이고 예. 그리고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도 1심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겠는가? 뭐 신진우 부장이라면. 예. 근데 이제 판사 성향에 따라. 예. 이거 원래대로 신진우 하면 부장 이거 판사 원래대로 때문에 이게 남았으면. 북한의 적국에다가 돈 갖다 주는 그럼요. 엄청난 일이죠. 돈 갖다 주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김영철한테 우리 예. 초청해 달라고 예.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뭐 이런 식의 그 공문을 보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정 구속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법정 구속을 선고를 하면은 제가 이 가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구속될 것 같은 게 이게 만약에 회기 중에도 비회기 중이면 바로 구속되고 예. 회기 중에 체포 동의안이 가더라도 그때는 이미 민주당에서 손절론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 선거법하고 위정교사에서 그렇죠. 그런 날로 가버립니다. 예, 그걸로 이제 날아가는 순간이니까 손절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방탄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 오히려 대북 선거음 1심보다 예. 최종심 있잖아요. 위정교사하고 선거법. 이게 먼저 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먼저 날 가능성도 그럼 있다. 배지가 없죠 이미. 그렇네. 이게 뭐죠? 이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나요. 633이기 때문에. 선거법은 특히 그렇네요. 선거법. 그리고 위정교사는 정인이 아예 없잖아요. 두 개 다 633 안에. 밑에 거는 633은 아닌데 아니더라도 이게 정인이 없잖아요. 더 이상 재판할 게 없죠. 할 게 없죠. 그러면 내년 늦은 봄, 뭐 그래 나는 거죠. 늦은 봄에 배치하고 다 날아간다. 그러면 이제 뭐 법정 구속은 뭐 아무 국회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미 뭐 피선고되고 이제 자연은 이재명이 되는 거죠. 자연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구속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든지 벌금을 받든지 집행유예를 받든지 구속은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 직후에 대북송금이 딱 1심을 때리면서 법정 구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왜 장방울이 그래 보느냐 하면 갑옷을 다 벗겨버리잖아. 결국은 이제 선거법하고 위정교사로 방탄 갑옷 있잖아. 배지하고 당대표, 대선 주자 다 날라가잖아. 그럼 이게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이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법정 구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는 거죠. 법정 구속하면은 바로 법정에서는 수갑을 안 채우는 것 같은데 일단 법정에서는 데리고 그냥 나가서 데리고 교도소 가서 교도소로 가서 이제 예, 거기서 그러죠. 뭐 신체 검사하고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이재명 인신 구속 로드맵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드맵. 자,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위례 신도시에도 비자금 조수지 만들었느냐. 김동현 부장판사가 지금 유정교사는 이제 선고를 할 거고, 그 외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후원금, 이거를 같이 이제 심리를 하는데, 그 재판이 또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그젠가요? 예, 있었는데, 거기에서, 녹음이 하나 터져졌어요. 이재명의 육성 녹음이 터져졌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녹음 내용이 그때 호반건설이 지은 그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하고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호반이 대장동 팀이 이제 시행사고 예. 시행사인 대장동 팀이 호반을 끌어들여서 시공사로 해서 이렇게 내부 거래를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전에는 이재명이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 두 쪽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런데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그 과정을 생생히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도 결국 그 커넥션 안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위례가인데 그 부패방지법 211억이거든요. 예예예. 근데 부패방지법이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똑같은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예예. 내용이 뭐냐면 그 공무원이 미공개 정보를 네 그렇죠. 민간업자한테 누설해가지고 이익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게 그 공무상 네. 정보를 이게 그 민간업자한테 주면요. 딱 이게 그러니까 요건이 제일 간단해.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네. 이해충돌 방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리 내가 정보를 주고 땅을 사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예.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위례 신도시가 이제 그 개발을 하는데, 성남 일부에서도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성남시의 내부 정보를 줬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재명이는요, 원래 이제 위례에 참여하려는 게 공약인데, 예. 내가 이게 그 의회에서 돈을 안 주, 땅값을 안 주니까, 내가 이제 그 사업을 공약을 포기했고, 나는 그 이후에 전혀 아무것도 몰라.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2010 사후에 들은 이야기 한 거다. 사후에 이런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 팩트는 뭐냐? 이재명이가 이제 위례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예. 하남시하고 서울하고 3등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땅값을 못 받은 건 맞아요. 돈이 없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LH한테 땅을 사야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주택고증사에. 예, 그래서 이 사업권을 자기는 이게 그 팔았다, 팔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완전히 파는 게 아닌 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어떻게 누가 땅값을 가져왔냐?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나무, 정영학, 그다음에 정재창 씨가 핵심이에요. 정재창. 김만배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 김만배는 그 다음에 사업을 벌인 대장동에. 대장동부터 들어갔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남욱, 정영학, 정재창 씨가 예. 위례 사업을 우리가 이제 땅을 사서 사업해볼게 하는데 그때 돈을 대기로 한 게 미래에셋 정권이야. 아, 처음에는. 예. 근데 그 돈을 갑자기 빠져버려. 아, 미래에셋 정권이 예. 뭐 이유가 있어서 빠졌겠죠. 예. 땅값이 360, 70억 돼. 네. 근데 돈이 없잖아. 예, 예. 이때 호반을 끌어들인 거예요. 호반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그 그때 너그가 한참 보정을 써줘. 성장을 하던 호남 출신 기업인데 호남 기업 호반. 끌어들일 때 너그가 직업 보정 서주면 이게 돈을 빌려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뭘 주느냐? 시공권을 다 줄게. 아, 시공권. 시공권을 줄 테니까 직업 보정을 해줘. 그다음에 시행 이익도 절반 줄게. 아. 시행과 시공을 다 줘버린 거야 호반에. 예. 그래서 호반이 그게 위례자산관리가 시행사 절반. 네. 그다음에 푸른 위례라고 있잖아요. 예. 돈 5억 내. 그게 예. 그게 예. 남욱이나 정재창이 하는 게 푸른 위례. 예. 자기들이 50. 그다음에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51대 49래.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게 민간업자들하고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호반것을 세 개가 시행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성남시를 빠지는 거지 돈이 없으니. 예.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갔잖아 51%. 그 유동규가 있을 때 들어갔죠. 예, 푸른 미래. 그러면요 이재명 입장에서 이 과정을 매일 보고받을 때 그렇지. 푸른 미래 주지영 사장이 계속 이재명한테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 사업을 못하니까 호반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유동규도 보고하고 다 보고했다는 거야. 그래. 왜 이재명으로서 중요하잖아.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1% 들어갔단 말이야, 푸른 미래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파란 것도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제 그 자회사잖아. 산하기관. 네. 그거 일일이 성남시장한테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녹취록이 가장 중요한 게요. 그 이제 주민들하고 이제 대화한 거. 이래서 내가 성남시에 가장 이익이 되는, 내가 성남시에 돈을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골라가 팔았다. 예. 이 설명이 나오죠. 예. 그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사업권을 팔았는데, 시장이 결제 안 하고 팔립니까? 그렇죠. 시장이 다 보고하고 파는 거 자기가 이거 팔았다 성남시에 돈 제일 많이 준다는 호반이 제일 많이 준다니까 예. 이게 다 나와.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선복긴 거이죠. 이재명이 전혀 몰랐다 했는데 지말로 처음에는 몰랐다고 우리가 했어요. 돈 제일 많이 준다는 성남시에 사람한테 팔았다. 예. 그게 호반이다. 이러면서 과정을 쫙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 위법 수집 증거라고 못 털게 했거든. 처음에 위법 이제 수집. 김동연 부장판사가 위법 수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변호인이. 이재명 변호인이. 근데 근데 김정일 부장판사가 결국 털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가 여러 주민들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주민이 녹음했겠지. 그렇겠죠. 근데 이거는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한 거잖아. 그거는 이거는 이게 도청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김동연도 이재명의 음성 부분만 정으로 쓰겠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주민 예. 음성 빼고 예. 이게 낫잖아. 김동연의 우호적인 부장판사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녹음이 털어진 겁니다. 그게 털어졌고, 근데 이 녹음이 없어서 이 재밌는 사건이 위례가요. 예. 보세요. 대장동은 이제 제일 핵심이 입 다물고 있죠. 김만배. 예. 백현동은 제일 김인섭. 핵심이 김인섭이고, 예. 근데 이게 유동규는 빠졌잖아, 도시원사. 예. 근데 위례는요, 이재명 빼고는요, 전부 다 자백해. 이런 사건이 없어. 남욱도 다 자백이. 남욱 당연히 자백하지. 왜? 이게 증거들이 너무 많아. 남욱, 정영학, 정재창, 그렇죠. 유동규, 예. 주지영, 전부 다 자백해. 음. 부인한 사람이 없어. 예. 그리고 증거 너무 많아. 왜? 그때는 오래전이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방심했던 그때. 아예 그냥 짜고 치다니까. 아예 시공사를 내정해놨고 이재명이 다 해놨고. 그렇네. 나중에 입찰 붙이는 식으로 짜고 치잖아요. 예. 이건 뭐 이걸 이게 검사 제가 취재들이 검사 뭘 하냐. 이걸 천마총이래. 천마초? 고분? 고분. 예. 경주에 고분을 발굴하러 가잖아. 그러면 이게 대부분 도굴대가 아무것도 없어. 예. 이걸 이게 검찰 용어로는 손을 탔다 그래. 손을 안 탄. 이거는 위례는 아무도 없잖아. 증거인멸이. 대장동은 이미 손을 많이 타버린 거야. 예. 그렇잖아. 김만배가 다 그 초기에. 그렇죠. 근데 위례는 갔더니 한 번도 도굴이나 그게 발굴이 안 된 딱 고분이 놓은 것처럼 증거가 막 금덩어리 증거 쏟아져 오더래.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은 듣는 이야기야. 보물창고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옛날에 수사할 때 예. 검사가 계속 천마총 예. 제가 방송에 했는데 이거는 막 증거가 쏟아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이건 뭐 녹취록은 결정탄데 그거 없어도 제일 중요한 이거는 선고만 빨리 하면 돼. 지금 검찰에서는 그렇죠. 위례하고 대장동 선고 분리해달라잖아. 예. 근데 김동희가 안 해주고 있거든. 예. 김동희 떠나가 후임이 오면 분리할 수 있어요. 저는 선고만 빨리 하면 이거는 위례는 못 봐요. 그러니까 요건이 간단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례 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가 묶여 있는데 예. 일단 위례 신도시는 심리가 끝났으니까 이것만 따로 먼저 선고하자. 위례만 하기는 지금 끝나서 안 하니까 대장동하고 위례만 하자. 검찰 주장은. 예. 근데 대장동도 시간 좀 걸리죠. 한 1년 걸리는데 저는 원래 건바이 건 선고가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아마 검찰 주장은 위례하고 대장동. 요거는 이게 김만배 씨 빼고 나면 똑같잖아 구조가. 그렇죠. 팀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구조가 똑같거든. 백현동은 좀 틀려. 백현동은 도시개발공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따로 하고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검찰이 이게 수사할 때부터 엄청 취재하고 방송을 많이 하고 취재를 했죠. 방송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이재명 킬러로는 제가 패널 중에 이재명 킬러는 뭐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게 과연 이게 이제 뭐 그 성남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부 거래에 들어갔을까? 뭐 반대급부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대장동 뭐 저수지, 백현동 저수지, 뭐 정자동 저수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요. 다 정지사가 챙긴 거죠. 아, 일은 다 정지사가 한 거예요. 예. 아마 유동규도 그러잖아요. 예. 위례에서 남욱 변호사 이야기도 제가 그 남욱도 제가 정신문 해봤어요. 남욱이나 이쪽 주장은요. 위례는 다 주자. 우리가 조금만 최소한만 묻고 이재명 측이 다 주자. 다 주자. 대장동에서 왕창 1조 땡기는데 이게 211억이잖아. 이거는 이게 그냥 다 주자. 이랬대. 그러니까 정지상 이재명 측이 그 선거 좀 다 가져갔겠지. 호반 좀 가져가고. 그렇겠네. 자기들은 민간업 때는 남은 게 없대. 자기들 주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 대장동을 하기 위한 한번 이제 그 사전 연습 비슷하게 예행 연습이라죠. 예행 연습을 위례를 했고 그래 위례에서 나오는 뜨거물은 자 이재명 다 가져. 이재명 다 가져. 그다음에 그럼 우리 다 줬으니까는 대장동 할 때 이제 좀 우리 다 봐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크게 이제 튀긴다고. 거기서 로비를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욱이 그래요. 완전 프로네. 그러니까는 딱 이제 뜨거물 당신들 다 줄게. 좋지? 그래서 그럼 이제 대장동 하자. 해서 대장동에서는 더 크게 하고 이재명에게는 또 어느 정도 또 떼주고 자기들은
수천억 이렇게 가져간 그 구도네요. 아마 대장동에서는 이제 그 호반건설이 위례에서는 호반이 많이 묻죠. 아마 거의 한 4,500억 시공 이익도 엄청나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시행까지 같이 했네. 지분을 먹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북치고장은 그것도 성공했잖아요. 천세대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호반이 수혜자고 그다음 수혜자는 이재명 정지상이고 민간업자들은 본전치기 했다. 자기들 말로 그래. 본전치기. 자기들 좀 남았겠지. 근데 그 대장동에서 이제 왕창 이래 된 거죠. 대장동 저수지에서는 돈을 빼다가 이게 그때 들통이 났거든요. 대장동 저수지에서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하고 할 때 김용이 대장동 쪽에 20억 원을 요구를 했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 우리 뭐 호남 조직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래서 8억인가 받았다가 들통이 나가서 그때부터 묶여버린 그 측면이 있는데 그럼 이런 데 있는 묶어놨던 그 돈들은 어디 가 있겠네 지금. 도처에 배소연 있거나 씨의 많이 썼겠죠. 아하. 엄청나게 썼어요. 이재명이가 아이고 그 지금 이게 경선하고 어떻게 대선 쪽에 왔겠어요. 조직 관리하면서 엄청나게 뿌렸을 겁니다. 그렇겠네. 그리고 이제 좀 일부는 또 지금도 많이 있죠. 배소연 씨 가령 예를 들어서 배소연 씨의 그 자명 빌딩처럼 이렇게 또 어디 막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이 끝나도 이재명 논란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이런 인물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11월 되면은 하나씩 좀 정리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좀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월 26일 보내드린 서종국의 법대로 6개, 3개 통쾌한 정치 해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